자, 쌤 나와주세요. 오, 역시 저런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신가?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가는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만드신다고요? 네, 버스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그리고 혼자서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 메타버스. 우리 이종혁 씨는 네. 준수 군하고 같이 메타버스 중에 라이프 로깅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걸 제가 관찰을 했고요. 라이프 뭐요? 라이프 로깅. 로깅?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유민상 씨는 저는 뭐죠?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게임의 세계에 살고 있죠. 네네네. 예. 혹시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별로 저랑 상관없어서 못 따라오신다. 기억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디지털 지구, 디지털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 인구 중에도 30% 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일상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핫하게 뜨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구로 같이 제가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메타버스는 1992년도 어떤 SF 소설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 92년도에 나왔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가상 세계로 고유 명사로 등장한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는 이게 현실을 뭔가 넘어선다, 초월한다 또는 압축한다라는 의미의 메타와 유니버스, 우주를 뜻한 유니버스가 합쳐진 거니까는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우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내용 스노우 크래시라는 저 소설의 내용이 네. 뭐 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좀 더 익숙한 주제로는 201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많이 보셨죠? 네.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있고 주인공들이 거기 자꾸 들어가서 나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거에 약간 모티브를 제공한 소설이 얘입니다. 아, 그렇구나. 재밌겠네.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나온 그런 소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하나둘씩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좀 4차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아하.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눈을 피하시는 분. 광범하게 물어볼 줄 몰랐는데요. 광범하게 물어보시구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모빌. 네. 모빌? 모빌리티? 모빌리티. 예. 네. 맞아, 퀴즈인가요 지금 저한테? 네? 퀴즈 내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 진짜 기준에. 네, 무인 자동차. 그린 자동차. 그리고 또 코인을 뺄 수가 없죠. 코인. 코인. 저희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에서도 예. 가상화폐니까. 예, 그렇죠. 또 인공지능도 공부하셨죠? 그렇죠. 인공지능. 예. 예.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져가지고 다 버무려 놓은 비빔밥 같은 게 맛있게 더 차려놓은 게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끝판왕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는 어떤 게임적인, 놀이적인 측면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 합니다. The metaverse is coming. 엔비디아. We want to get 1 billion people in virtual reality. 유명한 분 다 나오네. We believe the next decade will require technology advances
that radically democratize creation. We will need to expand access to skills, tools, and platforms, as well as connections and collaboration across communities so that everyone 자, 그러면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탑 10 기업을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쭉 뜨는데 이 10개 기업 중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5개. 6개. 7개. 유나 씨 정답입니다. 7개입니다. 7개요? 와, 되게 4개서부터 8개까지 하나씩 다 가만히 있다가 정답만 먼저 갔어. 7개입니다. 되게 많다.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3번하고 저희가 8번하고 10번 정도 빼고 나머지 기업은 다 메타버스를 현재 투자의 어떤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나머지 7개 회사가 시가총액을 합치면 거의 1경 정도 돼요. 1경. 경 오랜만에 듣는다. 경. 엄청난 표현이죠. 예. 엄청나네요. 그럼 이들이 하고 있는 거 잠깐만 짚어볼까 합니다. 페이스북이 작년 4분기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신형 VR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냐 하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PCS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생활의 양식이. 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아이폰이 팔렸던 수량만큼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팔렸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오. 국내 통신회사에도 정식으로 이게 판매도 하는데 2차 판매 행사는 무려 4분 만에 다 완판이 될 정도로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뜨겁습니다. 야, 저러니까 또 다 사고 있네. 싶네. 와, 못 구한다니까 사고 싶네. 근데 엄청난 변화가 스마트폰에서 있었는데 그것처럼 또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VR보다 조금 더 신기한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홀로렌즈예요. 홀로렌즈. 홀로렌즈도 겉보기로는 사실 그 페이스북의 VR 고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경이 약간 두툼한 것 같이 머리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 SF 영화 보면 저런 거 나오죠. 그 군인들이 작전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겨누면 총알 날아가는 게 뜨잖아요, 눈앞에. 네. 그리고 저게 이름도 뜨고 그런 게 실제 홀로렌즈로 됩니다. 로보캅. 로보캅처럼. 네. 이게 미래가 아니라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성하고 엄청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려 홀로렌즈를 12만 대, 우리 돈 25조 원어치에 납품하기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들은 전부 다 일단 군대부터 먼저 가네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뭐 생명도 직결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좀 줄이면서 개별 군인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메타버스적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는 또 그걸 봤었는데 그거는 발달이 많이 안 됐나 봐요. 구글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쓰는 게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또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훨씬 좋은 게 다시 나옵니다. 역시. 와. 길거리에 가다가 만약에 너 딱 쳐다보면 방향이 어디고 저게 어떤 브랜드고 이게 최저가가 얼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끔 내년이면 다 이미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이름이 갸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명함. 딱 뜨면 성함이 먼저 뜨고 언제 만났는지. 유민상 씨 네. 지난번에 생각함께 녹화 때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데이터 나오네. 최근 방문이 나오는 거네. 예. 와. 그런 건 좋네요. 그럼 마치 블랙박스처럼 집에 가서 안경을 놓고 자 오늘 내가 뭐 했지? 하고 딱 올려놓으면 오늘 한 장면들이 쫙 지나가면서 배우자분이 보실 수도 있죠. 오늘 이 인간이 뭐 하고 왔지? 싸게 지워야겠네요.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처럼. 리셋 버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맷. 기록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적으로 제재가 생기긴 할 겁니다. 규칙이. 어디서 그래야겠다. 찍을 수 있고 언제 삭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어떤 그런 기술들 개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이 끝판왕을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파헤쳐 볼까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증강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 위에 판타지하고 편의성을 더 씌워가지고
현실에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하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공간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 공간은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는 세상인 것처럼 바뀌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과 가상의 혼합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요 게임도 알아. 이건 마리오 카트입니다. 어머, 어머. 그래서 증강현실 팩을 구매하시면 여러분 마루나 방에다 저 트랙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와. 요거는 이거. 구찌 신발이에요, 구찌 신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HUD라고 해서 차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 위에 보이는 이것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네. 구찌 신발은 여러분 저 구찌 앱만 깔면 누구나 구찌 신발 수십 개 신어볼 수가 있고요. 구찌 버추얼이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사죠. 그러면은 뭐 VR 챗이나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아바타, 내 아바타 그 신발 신고 나와요. 집으로 배송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으로 택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배송이 오는 거네요, 신발이. 네네. 그걸 왜 해? 좋은 질문이세요, 이종혁 씨. 제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 경영자들 만나게 되면 회장님, 대표님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야. 우리 회사 아이템 저렇게 팔면 좋은데 파는 건 좋은데 난 그들이 왜 사는지는 모르겠다.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아바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보면 내 캐릭터가 아바타라는 존재를 그림으로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분들은 그 아바타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세요. 동일씨. 동일시. 근데 그걸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얘가 나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아니니까 얘한테 돈을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거 사진 앱 찍을 때 네. 이거 지금 입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으세요? 맞아요. 뭐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증강현실에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특히 그 외국에 보면은 강윤 씨 말씀하신 것대로 동물처럼 꾸며주는 것도 있고요. 화장. 그러니까 내 얼굴을 화장해주는 걸 또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미 직업화돼 있어요. 증강현실 아바타를 화장을 시켜주고 그거를 필터 형태로 해서 판매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네. 무슨 뭐 스모키 뭐 이런 종류별로 네네. 해갖고. 그런 식으로. 저도 얼마 전에 수업할 때 수업 시간을 제가 잘못 봐가지고 수업 시간 5분 전에 일어났어요. 집에서 원격 수업해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얼른 아바타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스머프 모습으로 오늘은 여러분 졸리지 않게 제가 스머프로 수업할게요 해서 스머프 모습으로 2시간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 기술이 발전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헬멧 받지 않고 나와서 앉아서 해도 저희 다 넣어주시는 거죠? 화면에서는. 필터를 다 입혀주시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예. 조인성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네, 행복하네요. 생각만 해도. 예. 카메라 자체가 이게 아니고 이제 그쵸. 아예 증강현실 되는 카메라로 다 바뀌는 거야. 어플되는 카메라. 그럼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아예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입을 닫고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있으면은 너무 옷다 입고 편하겠다.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네. 나 근데 네.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이제. 네 몸 필요 없어. 그리고 증강현실이 우리가 좀 더 좋은 제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생산이나 기업에서 쓰이는 환경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납품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장은 당연히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한데 증강현실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원가를 낮추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비행기 회사 보잉사 보게 되면 뭐 작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품질 오류, 에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고요. 작업 시간도 25% 이상 단축시키고 있고요.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증강현실 조립에 써가지고 뭐 유지보수나 AS를 빨리빨리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BMW도 증강현실 쓰고 있습니다. 와. 완전 영화네. 이게 편집된 화면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냥 캡처된 모습입니다. 완전 아이언맨 똑같네. 진짜. 완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는 실제로 그러니까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상이 아니라. 그러네. 이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정교해져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엔진 같은 걸 넣으려면. 네네. 음. 저런 게 의료 수술할 때도
되면 좋겠어요. 이미 쓰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훈련할 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실제 수술한 데는 안 쓰지만 가상의 장기를 이렇게 열고 적출하고 하는 것들을 증강현실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발전을 하면 의료 사고 같은 걸 정말 획기적으로 진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요. 맞습니다. 집 인테리어 했을 때도 네. 저런 식으로 가구들 이제 가상으로 설계해가지고 실측해가지고 그 사이즈로 배치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예전 이사했을 때. 예, 네. 맞아요. 진짜 많이 한다. 여러분들 이케아 앱 같은 거 쓰시게 되면 내 마루를 찍은 다음에 이케아 가구를 하나하나 옮겨놓으면서 배치를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와, 그렇네. 진짜 좋네. 특히 남편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돼요. 주문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몰라? 이케아 그거? 몰라? 이러면서. 선생님 근데 이런 증강현실을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VR 기기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나오셨는데 저희한테 뭐 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이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이야. 휴대폰을 그래서 저기 대기실 말고 갖고 왔는데요. 네. 뭘 제가 하시려고 우리 그러시는 걸까요? 그 패널분들하고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제가 증강현실로 오늘 사진을 찍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찍는 거지? 그리고 한 분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강유미 씨하고 사진을 꼭 찍어보고 대박! 영광입니다. 또 잠깐만 한번 나와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조금 눈이 부시실 이렇게.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같이 찍는 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예, 먼저 제가 같이 서보면 뭐야. 어머, 핸섬남이랑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너무 엄청 윙크하고 입 모양이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굉장히 친한 척을 옆에서 하고 있어요. 눈을 크게 떠도. 그럼 저희가 지금 체험해봤던 게 바로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제페토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제페토는 작년 2020년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그다음에 블랙핑크 소속사인 YG가 각각 70억, 5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많은 엔터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재 한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유저를 2억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 명. 2억 명 중에도 또 재미난 점은 해외 유저가 거의 뭐 90% 정도, 그다음에 10대 유저가 한 80% 정도 살아가고 있는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10대들한테 한참 핫한 거구나. 진짜 싸이월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아바타 네네. 꾸미고 방 꾸미고. 네네. 현재 한국에서 이제 많은 산업들이 이제 증강현실, 뭐 제페토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는 아무래도 K-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불핑 아닌가요? 네, 불핑이 작년에 제페토에서 팬 사인을 했는데 무려 4,6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팬 사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불치까지. 네, 그럼 우리 영화할 때 보통 몸에다 이렇게 부착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션 캡처 장치인데 지금 K-팝 팬들을 위해서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 서비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 외에는 뭐 구찌나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패션 브랜드들이 귀여워.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패션쇼를 보여주는 예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유나 씨 네. 신곡 발표 어떻게 제페토에서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쟁 좀 해봐야겠네요. 와. 제페토에 저희 대학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돌아 저희 대학에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요? 예, 강원대학교도 저희 학생들이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 그걸 만들 수 있나 자기 보구나. 만약에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쪽을 보내서 같이 그 캐릭터끼리 막 놀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희 대학에 만약에 안 오셔도 제가 이종영님 캐릭터를 저희 대학에 불러드려갖고 같이 저희 학교 건물 앞에 사진 찍어갖고 저희도 보관하고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신입생 수련회 이런 데 따라가서 같이 노시면 되겠네요. 맨날 우리한테 MT에서 그러시고. 맞아 현실에서 못하는 거 있으니까 마음껏 좀 분출하세요. 그래요 형님. 거기 가서라도. 해외여행도 가시고 좀. 코로나19가 해야겠네. 없잖아요. 그 세상에는. 좋은 세상이네요. 점점 더 빠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메타버스 직행버스인데 라이바 와. 메타버스 치킨버스. 우등입니다 우등. 자, 여러분 너무 증강현실 세계 또 오래 놀다 보면 다른 세계를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갈 세계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계로 얼른 또 갈아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맨 처음에 봤던 라이프 로깅 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삶을 기록하는 거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내 삶과 좀 감추고 싶은 거 살짝 빼고 좀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약간 넣어서 보여주고 있는 나의 일상의 모습. 이걸 우리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쓰는 틱톡 있고요. 여러분들 브이로그 남기시는 것도 다 라이프 로깅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뭐 사실상 SNS 아닙니까? 그렇죠. 빙고 정답입니다. 페이스북. 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라이프 로깅을 통해서 제가 글을 쓰고 친구가 댓글 달아주고 반대로 이렇게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뇌를 촬영을 해보면 왜 그런지가 드러나긴 합니다.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게 뇌 쪽에서 보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변형계 쪽인데 변형계가 흔히 감정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뭐 사랑하고 분노하고 행복하고 욕망할 때 그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반짝반짝거립니다. 신나는 거구나. 그래서 SNS에 내 얘기 올리면 자꾸 좋은 거예요. 남이 공감해주면 더 좋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소셜미디어에 내가 기록을 남기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남기잖아요. 네. 근데 라이프 로깅 중에 자동으로 남겨지는 라이프 로깅도 있어요. 자동이요? 자동으로. 이게 이제 운동과 관련된 라이프 로깅인데 바로 나이키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야, 또 뭐야? 뭐지? 나이키가 2006년에 보면 신발 밑에 한 동전 크기에 부착하는 센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부착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면 운동했던 기록을 가지고서 네가 오늘 달리기 몇 등이야, 얼마나 빨리 뛰었어, 더 뛰면 좋겠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지금 사실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 그다음에 집에서 뭐 바닥에 매트 깔고 홈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기록을 나이키가 다 가져가요, 우리 운동 기록을. 우와. 근데 운동 기록 가져가는 걸 내가 왜 허용을 할까 하냐 하면 여기서 PT, 트레이너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달 이내에 근육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옥의 훈련 코스로 저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나이키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라이프 로깅 측면으로 데이터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해왔던 15년 동안 나이키의 기업 가치는 한 10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가는구나. 자, 이렇게 라이프 로깅이 우리의 삶의 기록을 뭐 능동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찌워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세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거울, 마법과 같은 거울이 존재하는 세계인데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디지털로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더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건 게임인데? 마크네요.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마크. 애기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저거. 저 우리 아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게 뭘까요? 저거. 와, 저거 다 만들었어? 이건 버클리 대학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했어요? 했습니다. 와. 코로나 때문에. Congratulations to our graduating students on your awesome accomplishments. 다른 점프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 졸업생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라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서. 저걸 자기가 움직여 아바타를 이렇게? 컴퓨터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만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조이스틱으로 이렇게요? 약간 비슷하다 보이죠? 오랜만에 듣는다. 네, 조이스틱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이스틱이라니요. 뭐라 그래? 뭐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직접 조정하든가 뭐 컴퓨터 키보드로 한다든가. 요즘 패드. 패드로? 네. 무한정 계속 여러 개 다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세계도 들어가서 채팅도 가능하고요. 가까이 가면은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은 실제로 가까이 가면은 상대방 얼굴도 보이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불법 만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불법 만 아까부터 자꾸 대화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맞습니다. 탁월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아니 못 만나면 영상 볼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졸업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학식도 그렇고 현실 공간에 같이 존재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벤트로. 근데 그냥 사진만 떠 있는 것처럼 이야기 나누고 나면 함께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모여있지 못해도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가보지 못하는 나라, 아까 에펠탑도 그렇지만 반대로 한국에 있는 주요 관광지를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저렇게 공간에 재현을 해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진 찍어갔고요. 예. 신기하네. 근데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요즘은 저렇다는 걸 알겠는데 나중도 이런 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실제 거울 세계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는 신입생이나 뭐 신입 직원도 오리엔테이션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지나가도 어느 정도 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슈카 씨 말씀대로 그냥 실제 세상에서 하는 게 더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선배들이나 임원진들도 한번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고 으쌰으쌰 격려도 해주고 싶은데 다 모여야 되잖아요. 가상에서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멀리서도 못 와봐도 거기 들어가는 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네. 원래 올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땡겨진 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빙고입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가상현실 분야 내 분야였어. 막 기승전 이제 다 여기 꽂는 거야 이제 눕는 거야 이제. 말 자신만만하다. 자, 근데 또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갖고서 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것 중에 이게 가능해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팩시밀리, 프린터, 전화기까지 만든 친구들이고 계산기도 만듭니다. 뭐냐면 실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원자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립을 잘하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작동하는 프린터,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작동하는 계산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아주 건축을 넘어도 공학, 전자공학까지도 이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프린터가 나오면 뭐하냐고. 실제 그렇죠. 종이가 눈앞에 나오진 않지만 프린터의 원리를 본인이 이걸 만들고 싶어서 다 뜯어본 것처럼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알게 된다. 예, 그 원리 자체를. 우리 어릴 때 보면 과학상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그거 일부러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현실로 할 필요 없고 저기서 해보는 저 거예요. 안에서. 이제 앞으로는 저기서 할 거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기계 만들었지. 야,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진 어린이, 청소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그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미리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친구 영상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 친구가 6학년 황찬우 학생이에요. 6학년 때 만든 건데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운서원, 율곡이 선생님의 유적지를 재현을 했습니다. 6학년이요? 6학년이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유튜브에 이 서원을 직접 찍어가지고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아. 사람들이 유튜브 말고 요즘에 저 거울 색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건설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친구가 뭘 만들고 있더라고. 몽촌토성인가 그거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걸 짓고 있습니다. 멋지다. 야, 대단하네. 근데 이게 좋게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 어린 학생 저걸 만들어 대단한데 그런데 저 만드는 과정을 누가 뒤에서 본다 그러면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냐 하면 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이 이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찬우 너는 근데 이걸 왜 만들려고 하냐? 이거 혹시 중국에 있는 성을 만드는 거니? 이렇게. 모르지 외국인들은.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율곡이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던 서원이야 공부하시던 이게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또 알리다 보면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나 문화를 알리는 앰바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외교관이네요, 외교관. 근데 거울 세계가 현실을 복제해가지고 좀 편하게 가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멋있고 숭고한 목적을 갖고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워싱턴 대학교의 베이커 교수가 굉장히 독특한 거울 세계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실험실을 거울 세계에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진 거울 세계형 실험실인데 내가 들어가면 바이러스하고 정상세포 사이에 끼이는 치료제를 이리저리 종이 접듯이 접어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종이를 접어야지 둘 사이를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이야. 목은 평생 그냥 일반 게임만 하고 사는 사람도 이거 의학 지식 하나도 없이도 그럼요. 해볼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쉽게. 그럼요. 오. 실제 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11년도에 에이즈 치료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 개발이 됐는데 이야. 이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지였는데 6만 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접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열흘 만에 풀어냈습니다. 이거 집단 지성의 승리 네네. 아닙니까? 그러네. 과학자분들이 뭐 공식화돼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과학의 많은 부분은 반복 실험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실험실을 이렇게 오픈을 한 거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네. 치료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실험실에서는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애들이 밤에 저거 막 하고 있으면 얘야 너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어머니 저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 이제 연구는 좀 그만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좀 그만하렴 그렇게 말해야죠. 막 이렇게 접다가 치료제를 발견을 했어요. 네.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발견이 되면 우리는 겉으로 봐서 잘 모르지만은 뒤에서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거울 세계지만 라이프 로깅처럼 기록을 뒤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실험실에서. 그래서 실제 이 실험 결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도 발표가 됐는데 과학 잡지에 나올 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써주진 못했지만 전체 사람을 다 마치 저자인 것처럼 연구자인 것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잡지에 멋있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보면 조금 더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거울 세계도 있습니다. 아, 이건 본 것 같은데? 보셨어요? 유민상 씨? 예, 어디서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예. 사람이 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 방송 통해서 봤는데 예, 예, 이거 엄청 슬프게 끝나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내용이. 이름이 데드 드래곤 캔서. 굉장히 판타지적인데 뒤에 캔서가 붙어 있잖아요. 암. 네. 소아 암에 걸렸던 조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일생을 다룬 게임이에요. 어우. 일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슬픈 게 너무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I'm sorry, guys. It's not good. 아이의 아빠하고 엄마가 다 프로그래머였어요,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암이 걸리기 전부터 그다음에 암이 걸린 다음에 삶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암이 걸린 아이를 키우는 슬픔을 전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끔 만든 겁니다. 결말은 실제 있었던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유민상 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슬픈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죽은 그 따님을 VR로 다시 만나는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거울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KBS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가수 현미 씨가 네.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6.25 때 피난을 오셔서 한 번도 이제 가보지 못하셨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VR로 평양 고향집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맞아요. 어머, 내가 이렇게 이북으로 왔어. 아이고, 우리 경림학교 제2국민학교. 국민학교. 야, 정말 한시 같다. 이거 장소를 재현하니까. 그러네. 아이고야. 평양을 이렇게 왔네. 저기 진짜 저런 상황에서 VR로 부모님이 저장이 돼 있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큰엄마도 보고 싶고 나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저런 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부모님들 다 생존해 계실 때 많이 찍어갖고 다 하나씩 만들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 쫙 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자료들 모은 거랑 저 가상현실이랑 합치면 대화까지. 대화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음성도 다시 다 재현할 그렇죠. 수 음성도 있잖아요. 재현 가능하니까 요즘에는. 미리 녹음도 많이 해놓고. 그게. 야.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역사적인 인물을 거울 세계로 재현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네. 예, 우리가 이제 뭐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약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뉴턴의 물리 법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뉴턴을 만나서 뉴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떨까? 역사를 역사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김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대화를 해보면 더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 기술이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 부분을 들으니까 약간 또 위협이 느껴졌어요, 거꾸로. 왜요? 개그맨? 예, 지금은 EBS에서 그거를 지금 송영길이랑 이런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콜럼버스 문자하고 나와서 EBS에서 여러 번 이러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날아가는 건데 이거. 그러네. 가상 세계에서도 희극인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초반에는 우리의 일자리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면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게 일반적인 역사의 결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세 번째 기술은 진짜 가장 그 4차 산업 기술 중에 차갑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굉장히 따뜻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거울 세계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공간, 먼 나라의 공간, 공간적인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졌던 것처럼 시간,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비춰서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아주 멋있는 세계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네 번째 세상인데 가상 세계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 네. 가상 세계는 신세계, 없던 세계예요. 없던 세계를 만들어서 뭐에다 쓰냐 하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네 번째 세상은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유민상 씨가 예, 또 예. 전문가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여기 지금 현실 세계에 오래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예, 빨리 저희 원래 가상 세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상 세계 가장 좋아하세요? 뭐 게임 속 세계 뭐 여러 가지 살고 있죠. 뭐 아제로스라는 세상이라던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외계인의 침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동료입니다. 예, 여기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죠? 네, 아제로스에서 같이 손 맞잡고 예.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있느라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선 필요하시면 저도 참전하겠습니다. 예, 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악마가 부활합니다. 그러게 빨리 막으러 가야 되겠네. 예. 뭐야, 재밌겠다. 잘 넘어오시네. 이쯤에서 우리 이종용 씨 확실히 땡기기 위해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영상 한번 또 같이 보시죠. 네. 장막 너머에 어둠 땅에 있나니 근데 요즘에 뭐 저런 게임 영상들은 뭐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진짜.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 그게 또 실제로 거의 게임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예. 점점 발달해가지고. 대박이다. 자, 이렇게 가상 세계를 보셨는데 가상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거기에는 그 세계만의 세계관이 존재해요. 배경 이야기 세계관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제가 정리해 봤더니 세 가지 패턴이 많이 보여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탐험이에요. 새로운 공간 가보고 새로운 아이템 만들면서 내가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탐험의 재미가 그 안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 내에서 원래 알던 사람하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소통의 재미를 느낍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거 만들고 뭐 나라도 키워나가고 레벨도 올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성취의 재미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강연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뒤로 쫓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 주로 하냐면 이거예요. 교수님, 지금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문제라고. 저 인간이 퇴근만 하면 집에 와서 방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요즘에 남편들이 많이 그러지 이제.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하나 뭔가 갈증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탐험, 소통, 성취.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칭찬도 없고 맨날 혼나기만 해. 그 동료들이 회사 옮겨. 성취도 없어지고 소통도 없어져. 그러면 그 갈증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 하면 가상 세계에서라도 약간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힘들구나. 한 번쯤은 또 따뜻하게 바라봐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현실에서 뭐가 내가 부족하고 뭐가 갈증이 있어서 뭐 하고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할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성취가 이 비교를 안 할지라도 굉장히 높아서 계속 중독적으로 빠지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면 접속하자마자 제가 그때 이제 같이 하고 있던 어떤 팀이 한 50명, 70명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팀장인 거죠. 오, 야 그러면은 진짜 딱 들어가면 팀장이니까 한 50명한테 귓말이 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쫙. 팀장님 오셨습니까? 다 슈카씨만 바라보고. 얘들아 왔다. 자 가자. 그러면 이렇게 50명 모여갖고 리더십. 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같이 움직이고 쏴 하면 쏘고 멈추면 멈추고 절대적인 그. 영국 씨왜 울어요? 너무 딱해요 슈퍼가. 와, 딱하네. 와. 아 불쌍해. 남편이 저러고 있다. 저러다 대성 통보. 와, 공대장이면 대단한 거야. 지금 우러러 보이는구만. 아, 공대장이었어요. 공대장이었어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그럼요. 의견이 좀 나눠지신 것 같아서 제가 가상 세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 요거 한번 보시죠. 예, 리니지라고 하는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근데 바츠 해방 전쟁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슈카 씨나 유민상 씨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저는 바로 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하셨어요? 해방 전쟁. 아, 좀 이건 심하게 많이 하셨네. 선에 그으시네요. 그래서 또 약간 또 달라지는데, 아, 많이 하셨네. 이게 200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리니지라는 그 세계 속에서 여러 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우주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쪽 서버에서 드래곤 나이트라고 하는 팀이 이제 서버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탈을 시작한 거죠. 그때 저기서 런닝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른 서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 민초여 모여라 이러고. 혁명인가요? 그럼요. 런닝만 입고 저기 뛰어들어 혁명을 했죠. 레볼루션. 저 자랑스러운 눈빛 좀 거두실게요. 잘하죠. 저희가 50명이었다니까요. 세상에 저 자부심 좀 봐. 자부심 가지실 만한 게 이게 무려 6년 동안 참가 인원이 20만 명이 동원된 전투입니다. 와. 대전쟁이었어요. 게임을 6년 동안 해요? 세상.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만 명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폭정을 펼치던 팀을 몰아내고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많은 논문과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상세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자기 이득만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현실 세계보다 더 어떤 규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때로는 가상세계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현실에 우리가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준비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우리 유민상 씨한테 말씀을 여쭤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것도 유명한 사례죠. 와우에 있었던 오염된피 사건인데 역사 현장에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저는 저보다 되게 일찍이어가지고 좀. 아 예. 예. 혹시 이때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거 몸으로 느꼈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설명 한번 해주셨어요. 예. 정말 코로나 이전에 가장 큰 팬데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합니다. 현대사는 슈카 오빠가 이끌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중요한 전쟁, 중요한 팬데믹 다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 세계에 있던 버그예요, 원래 버그. 네. 원래 동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바이러스였는데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설정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채로 대도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그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 퍼져요, 코로나처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그 다음 부분이 재밌습니다. 제일 먼저 결성된 게 민병대. 사람들이 편을 짜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보면 힐러라고 해서 의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원래 관계없는 사람을 치료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그걸 쏴준 겁니다, 치료. 와. 살려준 거예요. 요즘의 의료진처럼. 네. 근데 또 슬픈 게 요즘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또 감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때도 보면 힐러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남 치료해주다가. 진짜 똑같다, 현실이랑.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일 이면에 안 좋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도 뭐 마스크 같은 거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여기서도 치료 물약이라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가짜로 팔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도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사회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 네,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 메타버스를 치료하기 전에 유저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정으로 해서 잘 치료를 해냈어요, 이게. 실제 이 결과가 의학 저널에도 실리기도 했고요.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센터가 이거는 질병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점점 거리가 좁혀진다고 해야 되나? 어느 게 어느 건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것도 현실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예. 들면서 여기는 재현실일 수도 있어요. 다 가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얘기하다 보면 결국 매트릭스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누워있는 거 알고 보니까 꿈속에 뇌일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또 기승전 매트릭스. 다 꿈속에 뇌예요. 3번 뇌, 4번 뇌, 5번 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매트릭스가 과연 이렇게 약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매트릭스는 눈앞에 올까? 한번 보시죠. issues that we solve until ultimately we can do a full brain-machine interface, achieve a sort of symbiosi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최근에 저 연구자를 봤더니 온도, 사람하고 악수를 하게 되면 따뜻한 느낌도 나게끔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여기다 뭐 써서 느낄 필요 없이 그냥 뇌에 직접 바로. 그냥 아파, 따가워, 더워 다 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실제 벨브라는 회사의 CEO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갈레오라고 하는 오픈 BCI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BCI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보자. 굉장히 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생각을 읽어내가지고 몸이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증강 인체에 쓰이는 기술로도 또 활용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공기, 무인 항공기나 드론 같은 것들을 내가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갖고도 항공기를 정밀하게 조종하게끔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 그건 실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제가 본 논문에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방송 활동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든 콘텐츠가 언제 시청자들이 막 보는지 이거 중요한 신호잖아요, 그죠? 그럼요. 만약에 우리 유미 씨가 ASMR을 열심히 하시는데 시청자가 보다가 어느 순간 재미없어지려고 그래. 그럼 좀 더 다른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걸 먼저 알아채실 수가 있어요. 신호로. 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약간 바꿔서 딜리버리하는 것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오, 너무 좋다. 근데 너무 피곤한 인생 아닌가요? 모든 거 실시간으로. 피곤하잖아요. 적당한 착각도 그렇긴 필요한데. 막 난 재밌는 막 코미디 하고 있는데 뜨는 거죠. 사실 안 웃김. 뭐 이렇게 머리 위에. 점점 난 고갈되고 있고. 실시간 뭐 저기 방송이랑 똑같은 거긴 하네요. 시청자 빠져나가면 점점 줄어들면 지금 재미없나 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긴 하네. 그렇기도 하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쾌락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다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럼 좀 자극적인 쾌락 그런 콘텐츠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BCI 기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다치신 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굉장히 인도적으로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자칫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본능만 충족시켜주는 좀 좋지 않은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도피하기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방문할 수 있는 휴식처나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메타버스가 되어야지 현실을 버리고 메타버스로 도망가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국의 SF 작가인 아서 클러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기술은 마법하고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마법처럼 보이죠.
다 현실인데 즉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의 눈앞에 마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법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쓸지 아니면 인류의 삶, 인류가 존재하는 가치를 더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지는 어떤 과학자나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또 영화처럼 우리 손에는 또다시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미래 탑승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강의 들려주신 김상균 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